We start tonight with a consequential ruling from the Supreme Court in the birthright citizenship case. The court handing Donald Trump a major win, restricting the ability of lower courts to block his executive orders nationwide, specifically his ban on birthright citizenship, which has been stopped by every federal judge who encountered it. Said more plainly by these outlets, including the Wall Street Journal, this now limits the power of judges to stop Trump. 특정 결정들은 단순히 개별 사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제도 자체의 운영적 한계를 재구성합니다. 목요일 밤 워싱턴 시간으로 24시 직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의 표결로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그간 새로 통과된 주초 후 이민 관련 법률을 차단해 온 연방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소위 섀도우 도켓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공개 심리와 구두 변론 없이 심의할 때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대다수가 일반적인 절차 진행을 기다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 법원 운영에서 점점 더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논란의 핵심은 텍사스주가 제정한 국경지역 추가 이민 단속 조치를 규정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주 당국의 연방정부에 전형적인 기능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시민권 단체들의 소송을 받았습니다. 이를 막았던 가처분 결정은 대법원에 의해 즉각 취소되었으며 이는 소송의 역학을 즉시 바꾸고 헌법 문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범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해석의 여지를 열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법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판결문 공개 몇 시간 후 텍사스 주 검찰청은 해당 법의 즉각적 시행을 통보하며 지방 부서들의 이전에 중단된 조치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법무부는 이 새로운 판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처분 조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배후에서는 여러 주 검찰청이 환경 규제부터 선거 규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평가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행정부 법률 고문실 관계자들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영향을 재평가하기 위해 연방 기관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확인했다. 헌법 분야 분석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해석은 이번 판결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이해의 전환점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직접 관련된 당사자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존 관행은 사법 기능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의문을 제기받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상의 변화는 지난 20년간 지방법원 판사들이 광범위한 헌법 원칙을 근거로 연방 또는 주 차원의 조치를 중단시킨 일련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 새로운 해석은 이러한 결정이 특정 사건과 당사자로 제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하급 법원이 잠재적으로 위헌으로 간주되는 법률의 적용을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 즉각적인 결과는 법적 보호의 분열로 동일한 규정이 한 주에서는 적용되고 다른 주에서는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의 원고가 누구이며 소송이 어디에서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법률 단체들이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판결 가능성이 높은 법원에 노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관할권에서 동시에 활동 방식을 재설계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국내 사법 활동의 윤곽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는 총기 규제, 디지털 규제, 의료 보장, 환경 정책 등 제도적 민감도가 높은 여러 분쟁이 연방 법원에서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하급 법원이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금지 명령들이 점차 해제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실질적 효과는 즉각적이다. 최종 판결이 아직 멀었더라도 중단됐던 규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가처분 논리의 역전은 법적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 각급 법원 간 중력 중심을 재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규칙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판결들에 의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재설계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점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술적 논쟁에 국한되었던 문제가 시스템의 다중 수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의 긴급 결정 이후 며칠 동안 4개의 서로 다른 연방 순회 항소 법원들은 특히 주 법률이나 연방 행정명령을 차단해온 가처분 명령들의 근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주를 관할하는 제1일 순회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도록 요구한 최초의 법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욕에 본부를 둔 제2순회법원은 관할권 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향후 모든 판결을 법원장에 제출하도록 판사들에게 지시하며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제도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연방기관의 법무부는 가처분 결정 처리 시 극도의 신중함을 기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내부 메모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검토되지 않은 명령에 기반한 지침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에서는 법률 분석가들이 공립학교 내 트랜스젠더 학생 포용 관련 지침을 보호하던 가처분 조치 재검토에 착수한 반면 보건부는 민간보험사에 부과된 의무적 보장 기준 일부를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묶는 것은 새로운 판결 기준이 초래한 법적 불확실성이다. 비록 아직 통일된 이 판례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준은 이미 법원 명령의 범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민간 부문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전국적 기업협회는 현재 통일성을 보장하는 연방금지 명령이 무효화되거나 범위가 축소될 경우 각 주마다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할 위험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경고를 발송했다. 제약, 기술, 보험업계 기업들은 내부 공문을 작성해 각 사업부가 속한 연방 관할 구역을 파악하도록 규정 준수부서에 지시했으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반경 의무 또는 의약품 처방 규정이 지역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민간 항공 및 에너지와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분야에서는 기존 금지 명령이 약화될 경우 연방기관들이 기술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는 사법부와 행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법원 감독 및 헌법위원회가 하급 법원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에 우려를 표하는 판사협회 및 시민단체들의 청문회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의 양당 협의체는 관할권을 초월한 효력을 가진 가처분 조치 적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를 시작했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오래된 논쟁을 재점화했음을 보여준다. 사건을 넘어서는 규정의 정지를 결정할 때 연방판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역사적으로 이 논쟁은 국가가 중대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맞닥뜨렸을 때 불붙곤 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운동 당시에도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통해
사법부가 지역적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던 차별적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수단의 정당성은 수십 년간 헌법의 기능적 해석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즉, 법원은 기본권이 대규모로 침해되는 것을 막을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은 이 전통을 깨뜨리며 경쟁적 의견들을 통해 헌법 제3조가 사법부의 권한을 특정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로 제한한다고 상기시켰다. 이러한 관점은 비록 문헌적 원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사회적 긴급 상황에서의 광범위한 가처분 조치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이 두 해석 사이의 긴장은 이제 운영적 결정에서 드러난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던 지방 법원들은 이제 새로운 가처분 신청에 주저하며 대법원이 설정한 한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일부 법원은 소송에 명시된 원고에게만 제한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으며 주장 내용이 집단적 영향을 시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송의 효과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법 보호라는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가처분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만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헌법적 관할권의 실제 범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직 최종 답변에서 멀었지만 이미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진행 중인 제도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관되고 최신 분석은 단순히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이 법적 체계의 더 깊은 구조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결정의 실질적 파장이 하급심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법적 논쟁은 단순한 적용 범위의 정의보다 더 근본적인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새로운 해석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에서 제도적 구조 내에서 무엇을 긴장시키는가로 전환되었다. 문자주의적 성향의 법학자들에게 대법원은 새로운 것을 찬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종종 상대화되기는 했지만 항상 존재해 온 한계를 재도입한 것이다. 즉, 사법부는 자신 앞에 제기된 구체적인 분쟁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심판 중인 특정 사건을 넘어서는 효과를 투사할 수도 없다는 한계이다. 이 그룹은 해당 결정을 1차 심판사들의 가처분 권한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교정적 조정으로 묘사한다. 이들 분석가들의 해석에 따르면 전국적 범위의 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일 판사가 내린 개별 결정이 선출된 대표자들이 수립하고 여러 주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공공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함으로써 연방적 균형이 훼손되었다고 본다. 반대로 보다 운영적인 헌법 보호 모델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권리 보호에는 더 광범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규범과 정책이 즉각적인 집단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해석적 분열은 단순한 법적 선호의 차원을 넘어 제도 자체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한다. 한편으로는 헌법 조문의 문자적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공존한다. 장애인 권리, 의약품 접근성, 성별 정체성 인정, 환경 보장 등과 관련된 최근 사례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효과를 넘어 확산될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이 없다면 사법부가 형식적으로는 올바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불충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은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법 접근 비용을 높이고 집단 보호를 위한 규범의 효과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비판은 권력 분립 원칙의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법적 개입만이 근본적 권리의 체계적 침해가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고착되기 전에 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가용 기록에 따르면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소 사람비 비건의 소송이 확대된 범위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 프로그램 자격 기준 관련 분쟁, 사전 투표 제한, 공중 보건, 정책 적용 범위 제한, 그리고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규범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정한 새로운 기준을 판사와 법원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처분 조치가 원고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재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가 현대적 분쟁의 규모와 복잡성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현재의 움직임이 입법부의 심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법부가 선출된 대표자들이 수행해야 할 규범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제도적 균형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가 불가피해집니다.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헌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보호 메커니즘을 창출하여 전국적 사법 명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입법 개혁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사법부의 지속적인 위축 추세가 엄격히 절차적 차원으로의 제한을 강화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동일한 속도로 메울 수 없는 보호의 공백을 남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권리 단체들이 주도하는 전략적 소송은 새로운 운영상의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는 포괄적인 단일 가처분 결정 하나로 달성할 수 있었던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 관할권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격화되는 이유는 해당 판례가 긴급한 성격으로 내려졌으며 대법원의 공식 결정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세부 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하급 심판사들에게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을 근거로 한 가처분 신청을 심사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전에는 확대된 효력을 가진 조치를 내리는데 자신감을 가졌던 판사들은 이제 상급 법원의 즉각적인 재검토, 해석상의 차이, 신속한 수정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방어적 억제 현상을 초래한다.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시스템이 예방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약화되는 일종의 가처분 마비 상태다. 현재까지 항소법원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지 저항할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방순회법원은 이미 제한적 해석을 따를 의사를 밝힌 반면 다른 법원들은 보다 명확하고 완전히 구속력 있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적어도 일시적으로 광범위한 금지 명령 관행을 유지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역설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주제인 가처분 명령의 범위가 회로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원래 판결이 줄이려 했던 불안정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제도적 관찰자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소송 유인을 증가시키며 더 유리한 관할권을 찾아 전략적 분쟁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로서는 법적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자체 행위자들의 권한을 분배하고 제한하는 방식에서도 전환기적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투명하거나 조율되거나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짧은 결정, 긴급 지시, 행정적 조정, 내부 회의 및 메모 형태로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제도적 장치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계를 재구성합니다. 대법원의 국가적 금지 명령에 대한 결정은
한 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아직 구축 중인 논쟁의 장을 열었으며 그 결과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불안정한 논리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이 판결되면서야 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전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단순한 편집상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전환기와 체계적 재조정 시기에 표면상 기술적인 법적 변화들이 어떻게 제도 내부 운영을 재구성해 나가는지 관찰하는 방법이다.